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이로 만든 데이터를 루미온으로 변환하려면은 이제 보통 바로 변환은 안 되고 특정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변환할 경우에 몇 가지 좀 점검 사항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아치라인으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루미온으로 넘어가려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이제 3ds 포맷도 있지만은 보통 3ds, FBX, 그 다음에 스케치업 파일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스케치업에서 중간에 약간의 편집을 거친 다음에 루미온을 가려면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치라인 데이터를 3ds 에스케이프로 저장한 다음에 루미온에서 바로 오픈하는 방법, 좋은 방법인데,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재질 부분에서 약간의 수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그럴 경우에 스케치업이 좀 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아치라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스케치업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내보내기해서 스케치업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바로 열려요. 아주 깔끔하게 잘 열리거든요. 여기 선이 굵은 부분은 스케치업에 보시면은 스타일 부분에 요게 기본 값이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1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시는 없애버리시고 요 정도로 하게 되면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재질을 조금 변경을 할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전체가 좀 묶여있기 때문에 요거를 익스플로드 시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 벽면에서 이걸 또 한번 익스플로드 시키시면은 이게 각각 구성 요소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에디트 그룹을 합니다. 이제 그것만 하는 거죠. 클릭을 해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하얀색 망점이 하나 생겨요. 노란색. 여기 클릭하면 요 부분만 생기고, 쉽게 말하면은 이게 한 면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돼서 인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자, 루미온 넘어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뀌거든요. 예. 근데 혹시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망점 분리가 여기 있죠, 이렇게. 이게 이런 개념이 없이 편집이 좀 더 쉽게 하시는 방법은 스케치업으로 봐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포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치라인에서 FBX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역시 SKQ로 저장했을 때랑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하지만 이 보통 3ds 포맷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포맷인데, 이 포맷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제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스케치업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그 3ds로 저장을 해서 이제 그 스케치업에서 불러드린 화면인데, 이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에디트 컴포넌트 했을 때 이 면이 한 개의 면으로 인식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디트 컴포넌트, 이 면이 한 개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면 여기 바로 인식하면 돼요. 이게 그런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작업하시면 좋은데, 3ds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트랜스페어런시를 이 값을 이 스케치업에서 바로 인식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트랜스페어런시 이 값을 앞면과 뒷면에 이 한 면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유리창 요거만 두 쪽만 연결해 주시면은, 적용해 주시면은 지금처럼 깔끔한 이미지 3D 형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그 3ds.s로 저장하는 기술은 아치라인이 아주 초기 버전부터 있던 기능이니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3ds를 이용해서 이제 변환을 해서 스케치업에서 추가 작업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3ds가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편집하시면 좀 편리해요. 물론 이제 그냥 스케치업으로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질 편집이 조금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개체 쓰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아치라인에서 만든 데이터를 바로 루미온으로 안 넘어가고 왜 중간에 스케치업을 거치냐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스케치업 속에 있는 포디움 브라우저 데이터를 쓰기에
이게 상당히 좀 좋은 점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좀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걸 쓰시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라이브러리를 넣었을 때 그 색상을 루미온에서도 또 한번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루미온은 이제 외부 데이터의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미온에도 라이브러리가 있지만은 이 개체 라이브러리 면에서는 이 포디움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스케치업 오래된 버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3D 웨어하우스, 여기 접속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이게. 예. 물론 이제 이게 무료라서 좋은 점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거를 좀 찾을 수가 없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적인 데이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쓰기 좀 곤란하고 좀 전문적인 데이터를 쓰시려면은 포디움 브라우저를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건 뭐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평생 쓰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지금은 포디움 브라우저가 2.6이 되면서 포디움 렌더러도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프로코 GPU를 같이 쓰게 되면은 실시간 렌더링, 물론 루미온만큼은 아니지만은 내부 렌더러에서 좀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GPU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량이 한 100메가 정도 되는데요. 프로코 GPU를 쓰시게 되면은 좀 속도가 좀 빨리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 외부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렌더를 쓰시려면은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돼요. 요거 바로바로 나오죠? 그래서 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고요.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내부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내 부분도 렌더링을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치라인에서 루미온을 가기 위해서 중간 편집 목적으로는 SKP 파일도 있지만은 3ds 있다라는 거, 3ds를 쓰실 경우에 재질 편집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